안녕하세요. 2월 21일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데이터 경제에 대해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시장에서 이 데이터 솔루션 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련 디지털 경제 쪽에 있는 회사들이 다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다가 이 디지털 경제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다 문재인 정부 시절 데이터 뉴딜,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이라는 정책에 의해서 이미 수혜를 받았습니다. 정부 정책적으로 정부 예산이 들여서 관련된 기술을 육성하고 하는데 많은 투자를 했죠. 그래서 실적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2년 그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그 이전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되던 모든 정책들은 다시 재검토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탈원전 정책은 백지화됐죠.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말을 한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각종 의료보험이든 무슨 정책은 대부분 다 이런 정책들이 대부분 다 백지화되거나 퇴보했습니다.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들도 마찬가지죠. 이 정책이 왜 중요하냐면 이 디지털 경제라는 게 21세기 앞으로의 경제를 우리 한국 경제를 먹여 살려줄 기술들인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해외,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실리콘밸리의 미국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뒤늦게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그 거의 9년 동안 삽질하고 있느라고 이 디지털 경제에 대한 투자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벤처기업이나 이런 육성도 늦었고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늦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 정책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육성을 했고 이게 코로나19 상황과 접목되면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하면서 이런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데이터 솔루션도 그러한 수혜를 받은 업종이죠. 그래서 실적도 나름대로 좀 개선되고 좋아졌는데요. 이 데이터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IT,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시스템 통합 쪽 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모기업이 오픈베이스라는 업체인데요. 이 보안 쪽 중심으로 되어 있는 회사고. 근데 이 오픈베이스에 인수되고 나서 이 델 스토리지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접목시켰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주 매출액은 이 델의 스토리지를 수입해서 이거를 고객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이러한 업종에서 대부분 수익이 발생하죠. 성장 전략을 보시면 빅데이터 나오고 요즘 잘 나가는 디지털 관련된 인공지능, AI 이런 종목들이 다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이 스토리지를 수입해 와서 이거를 그 고객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델 스토리지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고객사들 보면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많죠. 안정적인 수익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서비스 사업에 바로 소프트웨어 인력들, 얼마나만큼의 많은 기술 인력을 갖고 있냐, 그리고 그 기술 인력들을 이제 품질이 이제 그 실력이 얼마큼 뛰어나서 다양한 또 깊이 있는 그런 SI 사업들을 할 수 있느냐, 이건데 지금 보면 대부분 정부 쪽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 그다음에 일반 대기업들, 특히 통신사 업체들 이런 것과 함께 일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 그런 고급 인력들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부문에서 대법원이나 행정자치부, 법제처, 기상청 같은 정부 기관을 상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검증된 인력을 갖고 있는 실력 있는 회사라는 뜻이죠. 그리고 정부의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의 수혜를 받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사업도 앞으로 향후 이제 빅데이터하고 클라우드 시장을 키우면서 이쪽 시장을 키워가겠다. 이건 앞으로의 향후 목적입니다. 이제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보면 이 상품이라는 게 보실 거예요. 상품. 이게 델 거 스토리지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건데 이게 보면 제일 큽니다. 57%. 전체 매출액의 반이 넘죠.
그리고 여기에 딸려있는 이 델의 스토리지를 수입해오면 그 수입해온 스토리지를 고객사에 맞춰서 SI 해주는 이게 또 이제 그 다음으로 큰 그 매출 실적을 차지하고요. 그래서 이 뭐랄까요, 상품 유통하고 그리고 상품 유통하는 그 상품에 딸려있는 SI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이 2022년은 그 전해연도 2021년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 디지털 경제에 대한 투자가 올스톱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죠. 하지만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이 디지털 뉴딜 정책이 대부분 5월달 그 정권이 바뀌면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잔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적들은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잔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굉장히 늘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오픈베이스가 전체 지분의 65%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유통 가능한 지분은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모멘텀만 주어지면 그리고 실적만 뒷받침되면 언제든지 품절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죠.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 회사가 작년 그러니까 2022년 실적을 갖고 평가할 때 약 한 15,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로 평가되지만 항상 주가는 11,000원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이 데이터 솔루션의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정부, 공공 분야의 정부 성격의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고 대기업들의 납품하는 이 솔루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정부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디지털 뉴딜 경제 같은 그런 정책적 프로젝트가 있어야만 실적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대기업들도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맞춰서 투자를 같이 합니다. 그래야 이 대기업도 정부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만큼 자기들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최소한 투자한 분야에서 손해는 안 본다고 생각하죠.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기업들도. 그래서 정부와 대기업이 같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이제 데이터 솔루션은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로 디지털 경제보다는 삽질 쪽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이게 이제 좀 모순되긴 한데 시대착오적인 정책이 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경제가 이 디지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정부 정책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디지털 뉴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연속성을 갖지 않고 중단돼 버렸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여기 관련해서 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공무원들이 이러한 정책, 전 정부에서 이어오던 정책을 했다가 괜히 또 2020년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될까봐 관가에서, 즉 이 공무원 조직이 움직이지 않죠.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말을 했어도 윤석열 대통령에서 개인적으로 술자리에서 이제 공대 박사들이나 이런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총리한테 술자리에서 들은 정도의 수준을 갖고 얘기를 하시면, 과연 공무원들이 그 정도의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총리가 얘기한다고 말을 들어먹을까요? 안 움직입니다. 왜냐면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전 정부에서 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다 백지화시키고 퇴행하는 걸 봤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해 안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솔루션 같은 이런 회사들은 디지털 경제 관련해서 정부 정책 자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 움직이죠. 수익이 날 수가 없죠. 그러면 대기업도 투자 안 합니다. 결국은 디지털 경제 전체가 정부 예산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했거나 지시를 했다고 해도 정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업의 실적과 연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외적으로 명분과 실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시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더 관심 있게 보는 투자자들은 이 돈이 움직이는 쪽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말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이 예산은 돈입니다. 돈이 움직이는 걸 보고 움직일 줄 아는 투자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돈 앞은 안 되는 이빨린 말은 그냥 말일 뿐이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을 대부분 다 정권을 잡자마자 대부분 폐기했듯이 그냥 거짓말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투자자들이 거기에 그러니까 속게 되면 말 그대로 손실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이 주가가 올라가다가 또 발목을 잡히고 그리고 다시 흘러내리고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솔루션은 11,000원에서 4,000원 이 사이에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뛰어넘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게 디지털 뉴딜 경제였는데 그게 이제 영속성을 갖지 못하고 꺾여버리면서 이제 그 박스권 완전히 갇혀버린 양상이죠. 지금은 박스권 상단 쪽에 가깝기 때문에 별로 먹을 게 없는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